네, 안녕하세요. 세션 9 사회를 맡은 한국과학창의재단 최송희입니다. 오늘 융합교육 스팀 온 페스타에 참석해 주셔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 9에서는 오후 4시 30분부터 6시까지 메타버스를 활용한 융합교육 스팀 체험이 있겠습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융합교육 스팀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학교 현장에 선도적으로 적용 확산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13개 연구기관이 60여 종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간 개발된 유초등 연계형, 고교학점제 연계형, 온라인 기반 학습형 등 여러 융합형 프로그램들을 융합교육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온라인 메타버스를 활용한 학교 안전 주제의 융합형 프로그램을 소개드리니 학생과 선생님들 함께 체험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체험은 홍성초등학교 이세경 선생님께서 친환경 스마트 스쿨 텃밭으로 시작하기로 문을 열어주셔 홍남초등학교 서시현 선생님께서 스마트 화재 안전교육으로 안전한 학교 만들기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세경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홍성초등학교 이세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께 제가 들려드릴 그리고 또 안내해드릴 이야기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친환경 스마트 스쿨 체험하기입니다. 일단은 친환경 스마트 스쿨에 대해서 이해하기 전에 먼저 일단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학생 여러분께서 어떻게 메타버스를 제작을 하고 그 제작된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어떻게 교육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타버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메타버스는 굉장히 많이 들어봤지만은 실제로 해 보려고 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선생님들도 계실 것이고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게임처럼 정말 방대한 양의 이미지를 투입시켜 가지고 이것을 제대로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께서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메타버스 제작은 생각보다 매우 쉽습니다. 물론 욕심은 버려야 돼요. 메타버스 제작은 욕심을 버리면은 굉장히 쉽게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내가 어느 것만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만 삽입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은 굉장히 편안하게 작업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일단은 메타버스는 보통 저희가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네이버에서 잽이라고 하는 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메타버스를 제작하기에 아주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알맞은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접속을 하면 되냐면요. 잠시만요. 잽.us에 접속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메타버스를 제작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여러분들 구글 아이디나 요 웨일스페이스 아이디가 있거나 또는 그냥 네이버 아이디로도 여러분들께서 들어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첫 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뜨게 되는데 로그인을 눌러 주셔야 이 메타버스 공간을 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구글로 로그인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실 수도 있고요. 이메일로 해서 가입을 다른 여러 가지 이메일로 가입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은 선생님은 웨일스페이스로 로그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로그인을 하면은 바로 스페이스 만들기가 보입니다. 이 스페이스 만들기를 그냥 눌러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잽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제공하지만 빈 공간을 그냥 만들어 줍니다. 그냥 빈 공간이라고 할게요. 빈 공간으로 해서 스페이스를 만들기를 눌러 주시면은 네, 메타버스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여기로 그냥 친구들을 초대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본인이 만든 공간을 어떤 식으로 공유를 하느냐
여기 위에 주소를 컨트롤 C, 컨트롤 V를 통해서 이렇게 카톡이나 이런 곳에다가 어 공유를 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은 초대 링크 복사라는 게 있습니다. 초대 링크 복사를 해서 그것을 그냥 컨트롤 V를 해 주시면은 이 플레이 할 수 있는 메타버스가 공유가 됩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오시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저는 지금 메타버스를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계실까 봐 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진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에서 채팅 또는 아니면은 파일 공유, 미디어 추가를 통해서 이미지도 공유할 수 있고 유튜브도 공유할 수 있고 파일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따로 만든 스페이스가 존재를 하면은 그 스페이스를 공유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스크린샷으로 해서 지금 다 같이 함께 사진을 찍어 보세요 해서 이 사진을 어 네. 사진도 찍어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노트북이 조금 느려서 잠깐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메타버스 제작이 이렇게 쉬운데 지금 네 이렇게 떴네요. 이렇게 지금 현재 화면도 이렇게 스크린샷으로 공유가 가능합니다. 일단은 공간만 만들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공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만 있으면은 여러 가지로 공유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요. 여기에 수많은 것들을 넣기를 원하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뭐 메타버스에 대해서 전문가적으로 이렇게 제작을 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한 기능들, 유용한 기능들을 소개하는 데 좀 중점을 둬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메타버스라고 하면은 일단은 선생님은 세 가지의 과정을 넣었습니다. 배경을 만들고 오브젝트 설정을 하고 효과를 적용시켜서 어 이 메타버스 자체가 여러분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이 배경을 만들 때는 저작권이 문제가 있습니다. 배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만들어진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빈 공간으로 만들었는데 여기에 배경을 추가해야 좀 더 메타버스를 아름답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는 모든 과정들은 메타버스 자체를 여러분들이 만든 메타버스 자체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과정들입니다. 기존 이미지나 사진을 활용해도 되고 잽에서 제공하는 맵을 그냥 활용해도 되고 아이코그램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템플릿을 통해서 그것을 이미지로 저장시켜서 그것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이 세 가지를 알려드리긴 하겠지만은 본인이 욕심껏 본인이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도 했지만은 스페이스 만들기 눌러서 빈 공간 스페이스를 생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메타버스 현재 여기서 이제 빈 공간을 생성해 놨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잽에 들어와서 본인의 빈 공간을 만들고 이 빈 공간에서 왼쪽에 맵 에디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맵 에디터를 클릭하면은 왠지 뭔가 많이 있죠. 뭔가 많이 있어 보이는데 마우스 휠을 좀만 이렇게 해 보면은 지금 빈 공간에 바닥만 이렇게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예쁜 그림을 한번 입혀 보도록 할게요. 사이트는 이미지를 그냥 가져올 수는 없으니까 저작권이 걸리지 않는 곳에서 이미지를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죠. 픽사베이라고 픽사베이를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픽사베이라고 검색을 해서 이미지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 탭에서 픽사베이라고 치면은 놀라운 무료 이미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카테고리의 이미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교실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교실 검색을 해서 예쁜 이미지가 뭐가 있을까요? 이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고 무료를 사용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 이미지들을 활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운로드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 파일이 어디로 가냐면은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간 파일을 배경 화면으로 설정해 주도록 할게요. 여기 앞화면에서 바닥을 선택을 해 주시고 이 상태에서 여기 오른쪽에 배경화면 설정하기를 눌러 주시면은 이제 파일을 선택하려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다운로드된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닥에 지금 사진 파일이 적용되는데 바닥이 지금 거슬리는 상태죠. 이 바닥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개를 눌러주시고 도장 크기를 늘려주신 다음에 지우도록 할게요. 꾹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서 그냥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조금 빠르면은 그 채팅창에다가 조금 빠르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 상태에서 일단은 배경이 적용이 되었으니 플레이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경에 잘 적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도 이제 배경을 적용을 하는 것이 두 번째로도 어떤 방향이 있냐면 잽에서 제공하는 맵을 활용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에듀에셋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나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는 게 어렵다고 하면은 잽어스로 해서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에듀에셋을 눌러주시면은 잽에서 추천하는 맵과 오브젝트들이 다 나옵니다. 여기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을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맵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말씀드리면은 잽 처음 화면에서 로그인을 해주고 일단은 잽은 구글 크롬에서 잘 작동하니까요. 구글 크롬 또는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여기에서 에듀에셋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위에 있습니다. 에듀에셋을 클릭해 주고 잽에서 추천하는 맵과 오브젝트 그리고 인기 맵 그리고 인기 오브젝트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마음에 드는 맵을 클릭해 주시고요.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가 됐으면은 이게 바로 스페이스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다시 첫 화면으로 돌아가 주셔야 됩니다. 첫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이번에 스페이스 만들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아까 추가했던 맵을 찾아보면 되거든요.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없으면 에듀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잽에서 제공하는 맵들도 있고 잽 에듀라고 해서 그러니까 교육적으로 사용하는 맵에서 사용하는 맵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마음에 드는 맵을 하늘섬 광장이라고 해서 하늘섬이라고 이름 짓도록 할게요. 하늘섬이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맵 크기가 크면 클수록 조금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그거는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잽에서 제공하는 맵이고요.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딱히 하지 않아도 이미 아름답게 꾸며진 하늘섬 광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별다른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진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이제 미디어를 추가한다든지 파일을 삽입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맵의 기능에서 오브젝트나 타일 효과들을 집어넣어서 상호작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두 번째까지 왔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경을 아이코그램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배경을 제작해서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사이트의 이름은 icograms.com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속도가 조금 빠른 것 같아서 조금만 기다리도록 할게요. 여기 한번 접속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이코그램즈에 접속을 하시면은 첫 화면은 이런 화면일 거예요. 그런데 딱히 로그인을 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로그인을 해주지 않으셔도 되고 여기서 바로 템플릿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을 텐데요. 여기 구글 크롬으로 접속을 하셨으면은 이 페이지를 번역하기로 하면은 이제 영어에서 한국어로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구글 크롬으로 접속하시는 것을 대단히 추천을 드려요. 아이코그램 디자이너 해서 시작하다라고 누르면은 빈 환경만 나와요. 지금 여기에다가 다 그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화면에서 템플릿이라고 눌러주고요. 템플릿을 눌러주고 내가 마음에 드는 내가 활용할 이미지를 수많은 템플릿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미지들이 굉장히 그림타운 좀 네. 그린타운으로 접속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린타운에서 접속을 하니까 이렇게 이미지가 뜨는 상황이죠. 여기서 별다른 것을 할 필요가 없이 왼쪽 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기 이것을 클릭해 주시면은 이 이미지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다운로드 해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다운로드 폴더에 파일이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 화면으로 돌아가 볼게요. 잽어스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시 스페이스 만들기를 해주시고 빈 공간, 제일 밑에 있는 빈 공간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린시티라고 한번 이름을 짓도록 할게요. 그린시티 메타버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빈 공간으로 해서 또 이제 맵 에디터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맵 에디터를 클릭해 주시고 지우개로 일단은 바닥을 지워주세요. 여기 지우개가 위쪽 도장 옆에 지우개가 있고 지우개의 도장 크기를 4x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지워보도록 할게요. 다 지우고 나서는 아까 배경화면 설정하기 여기 두 번째 배경화면 설정하기를 눌러주시고 그린타운을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을 마저 지워주도록 할게요.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미지가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는 것 작업이죠. 이렇게 아이코그램을 활용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삽입해서 배경화면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이 배경화면의 네, 배경화면의 크기가 굉장히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들은 다시 아이코그램에서 이거는 편집이 다 가능하고요. 하지만 이 아이코그램의 편집 기능까지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리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코그램 활용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른 영상들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다시 한번 더 메타버스의 배경 화면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기존 이미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사진을 아까처럼 스페이스 만들기에서 배경화면 설정하기를 기존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는 방법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잽에서 제공하는 맵들을 사용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아이코그램으로 무료 배경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아이코그램은 굉장히 아름답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한번 아이코그램으로 만든 맵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 드리고자 하는데 여기는 접속을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아이코그램으로 만들면은 어떻게까지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코그램은 2.5D 그러니까 약간 3D와 2.5D 약간 평면과 입체의 약간 중간 지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잠시만요. 이렇게 접속 중인 계정이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아이코그램으로 이제 이미지들을 삽입해 가지고 이 메타버스 공간을 아름답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이렇게까지 만들려고 하면은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많이 소요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하지만 내가 만드는 메타버스 공간 자체가 아름다워지려면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쉽게 접근을 하려고 하면은 잽에서 제공하는 추천 맵들이나 아니면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을 이용을 해서 만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배경화면 만들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는 오브젝트 설정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오브젝트가 굉장히 유용한 기능인데요. 오브젝트를 활용하면은 오브젝트에 접근을 하면 어떤 그림이나 어떤 사물에 접근을 하면은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유튜브 링크가 뜬다든지 또는 어디 포탈로 이동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어 기능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차근차근 할 테니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굉장히 너무 빠르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 가지고 쪼끔만 더 천천히 약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브젝트를 올리는 것은 다시 아까 본인들이 생성했던 공간에서 스페이스에서 이제 오브젝트 올리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근차근 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빈 공간에다가 사진 넣어둔 빈 공간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왼쪽에 세 번째 맵 에디터에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한번 오브젝트라고 눌러 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오브젝트가 눌려야 되고요. 오브젝트와 도장이 눌리면은 아주 완벽합니다. 여기서 나의 오브젝트를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까 다운로드했던 이제 아이코그램의 이미지를 넣어도 되고 어떤 이미지를 넣어도 오브젝트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아무 이미지나 넣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추가를 하면은 여기 지금 작은 버튼 나의 오브젝트에 작은 버튼으로 추가가 있는데요. 이렇게 추가를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갔거든요.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그림 파일이 오브젝트화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장으로 해서 클릭하면은 이렇게 오브젝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셨나요? 좋습니다. 여기 그래서 오브젝트를 이제 이렇게 삽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여기 선생님 보면 학교 교무실 오브젝트라고 있죠.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클릭한다. 선생님 이거는 도대체 어디서 가져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요. 에셋스토어에 있습니다. 에셋스토어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세 번째 오브젝트라고 눌러주시면요. 여러분들이 메타버스를 제작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이 잽에서 제공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은 할로윈 오브젝트 세트를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추가를 하면요. 다시 원래 작업했던 공간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죠? F5를 한 번만 눌러볼게요. F5 키는 저기 위쪽에 있죠. 키보드 위쪽에 있거든요. 새로 고침을 해서 다시 오브젝트를 누르고 지금 정상적으로 에셋스토어에서 여러분들이 추가했던 오브젝트가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우스 휠을 좀만 돌려주면은 이렇게 되고요. 이동은 여러분들 화살표로 이동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화살표를 클릭해서 이렇게 옮길 수도 있어요. 네, 이 상태에서 한번 조금만 더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할로윈 전등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할로윈 전등도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촛불을 이렇게 배치시킬 수도 있죠. 이렇게 제공하는 오브젝트들을 이렇게 오브젝트와 도장이 클릭된 상태에서 그냥 입력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브젝트를 또 활용하는 방법은 내가 그린 오브젝트를 넣는 방법도 있는데요. 내가 그린 오브젝트를 넣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게 되죠.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그림판에 그림을 가지고 그림판에다가 선생님이 그냥 아무거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좀 엉망진창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장을 해줍니다. 저장을 해주고 웃음이라고 해서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운로드 폴더에다가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린 그림 파일을 다시 텍스트 오브젝트에 나의 오브젝트 추가로 해서 웃음이라고 된 것을 추가시켜 주시고 네, 이렇게 넣을 수가 있네요. 오브젝트를 넣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오브젝트를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활용하는 방법은 여기 오브젝트 설정이라고 클릭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톱니바퀴가 오브젝트를 설정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럼 이 오브젝트에서 이 오브젝트가 변경되게 할 수도 있고요. 이 변경되게 하는 것은 오브젝트에다가 이제 정확한 대답을 한다든지
오브젝트를 사라지게 한다든지. 그래서 이것은 문을 이제 열고 닫을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문을 한 번만 문을 찾아서 문을 달아서 문이 없어지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방탈출 공통 오브젝트를 한번 클릭해서 문을 한번 달아보도록 할게요. 너무 크네요. 작은 걸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문에 오브젝트 설정을 여러분들 문 오브젝트를 하지 않고 다른 오브젝트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지금 해보려고 하는 것은 오브젝트에다가 명령어를 입력하면은 아니면은 그 F키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면 사라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브젝트 설정을 클릭하고 오브젝트 변경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은 문이고요. 이름은 문이고 실행할 동작은 오브젝트 사라지기인데요. 이 오브젝트 사라지게 되면은 여기 공간에 있는 모든 친구들의 오브젝트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에게만 오브젝트 사라지게를 하면은 이제 내가 없애더라도 다른 친구들이 보기에는 사라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개인에게만 오브젝트 사라지기로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문이 만들어져 있죠? 문이 만들어져 있으면은 문을 F 버튼을 누르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통과가 가능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 말풍선을 표시할 수도 있어요. 말풍선을 표시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브젝트 가까이에 가면은 이름이 뜨거나 대화가 뜬다는 거죠. 문을 열어주세요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에 가까이 가면은 문을 열어주세요라는 오브젝트가 실행 범위를 늘려주면은 좀 더 빠르게 나타나겠죠?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는 작업이에요. 문을 열어주세요라고 뜨게 됩니다. 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 확인했고요. 그 다음 팝업으로 웹사이트 열기, 새 탭으로 웹사이트 열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 유튜브 링크를 넣을 수가 있어요. 한번 이번에는 호박에다가 유튜브 링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박의 설정을 클릭을 해서 팝업으로 웹사이트 열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웹사이트 링크를 URL을 입력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유튜브 링크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크리스마스 캐롤, 지금 호박에다가 크리스마스 캐롤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 링크, 위쪽의 링크를 컨트롤 C를 해줍니다. 컨트롤 C 복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URL을 붙여넣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본인이 보고 싶은 유튜브 아니면 소개하고 싶은 유튜브를 여기에 웹사이트를 통해서 설정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호박한테 가서 F 버튼을 누르니까 네, 유튜브 재생이 됩니다. 네, 작동 확인했고요.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자 이제 조금 시간이 약간 부족해서 약간은 빨라질 수 있는데 너무 빠르면은 채팅으로 좀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시간으로 이제 여러 가지 하는 것들 기능도 있지만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쉽고 빠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주요 기능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금 양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이미지 팝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는 아까 아무거나 또 해보도록 할게요. 이미지는 웃음을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호박에 이미지가 뜨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아니면 촛불에다가 해도 좋고요. 텍스트 팝업이나 이미지 팝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미지 파일을 넣어서
한번 저장을 해 놓고 그 이미지가 그 오브젝트에 가면은 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미지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브젝트를 통해서 다양한 기능을 오브젝트에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메타버스를 좀 더 풍족하게 꾸미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메타버스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제 메타버스의 공간들을 여러 가지로 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제작된 메타버스들을 보니 공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포털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경험한 친구들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통과 불가와 스폰, 포털, 지정 영역이 있습니다. 통과 불가는 말 그대로 진짜 통과하지 못하는 영역을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타일 효과와 도장이 찍혀야 있어야 되고요.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여기는 이동을 할 수 없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통과 불가를 한번 이렇게 본인이 만든 메타버스에 진짜 이동하면 안 되는 공간을 설정을 해 주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스폰이라고 하는 거는 캐릭터가 시작하는 위치입니다. 캐릭터가 시작하는 위치에 선생님은 문 앞으로 해 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포털이 있는데요. 이 포털은 어 내가 만든 스페이스와 다른 스페이스를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지만 새 맵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새 맵을 추가를 해서 학교 교실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실을 한번 추가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냥 아무 공간이나 사실 만들어도 좋습니다. 자, 이제 빈 공간에서 다시 타일 효과에서 포털을 눌러주시고 스페이스 내 다른 맵으로 이동이니까 지금 스페이스 내에 지금 맵을 하나 추가를 시킨 거거든요. 이 교실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그거를 타일 효과 도장을 찍어 주셔야 됩니다. 어디에다 찍을 거냐면요. 여기에다가 찍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동을 할 수도 있고 포털 오브젝트도 숨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포털 오브젝트가 나올 수 있게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포털에서 보시면은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F키를 눌러 이동으로 해서 저장을 시켜주고 플레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뜨네요. 지금 영역이 겹쳐서 다른 곳에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도장으로 해서 포털을 여기다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해 놓고 플레이를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F 버튼을 눌러서 실행이 있죠? F를 눌러 주시면은 다른 공간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공간과 공간의 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만드는 게 가장 기초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여기까지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친구들이라고 하면은 포털의 기능을 뭐 숙지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적용하면 좋겠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포털과 포털 연결보다는 그냥 스페이스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나 쉽게 만들어가는 것이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일 효과에서 또 보시면은 프라이빗 공간이 있는데요. 프라이빗 공간은 설정해 주시면은 영역 아이디는 1로 할게요. 1 숫자를 넣어 주시면 되고요. 어 인원 제한을 걸 수도 있고요. 일단 프라이빗 공간으로 도장을 찍어서 여기 의자에다가 넣어 주면은 이 공간 안에서는 이 친구들만 대화가 가능한 공간이 생성이 됩니다. 스포트라이트는 그야말로 그냥 스포트라이트가 되는 것이고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통과 불가 영역과 포털 그리고 또 프라이빗 공간 설정 이 정도만 해 주셔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메타버스 제작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메타버스 제작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그만하고요. 저희 준비했던 친환경 스마트 스쿨 어떻게 메타버스로 구현을 했는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에 들어왔어요. 여기 링크를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좀 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잽어스에다가 플레이 DEYOM 를 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메타버스에 한번 들어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글자가 너무 작거나 생각이 들면은 이거를 혹시 그 줌 채팅방에 올려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 채팅방에 올라왔으니까요. 채팅방에 올라온 주소로 해서 들어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구글 크롬으로 들어와 주시는 것이 좀 더 원활하게 접속이 가능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들어오신 친구들이 있네요. 여기 옆에 보시면 선생님이 일단은 파일을 하나 올려 놨어요. 이쪽에 파일 하나 올려 놨는데 선생님 이름 이세경이에요. 이거 다운로드 파일을 먼저 해 주세요. 이따가 적용해서 만들어 볼 거거든요. 어 그림을 다운로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좀 더 들어오면 지금 8명 있고요. 좀만 더 들어오면은 그다음 바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열2분 들어와 주셨고 조금만 더 들어와 주시면은 바로 그다음에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선생님이 공유한 그림 파일을 저장시켜 주시고요. 자 이제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스마트 스쿨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을 따라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텃밭 위쪽에 보시면은 스마트 텃밭으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의 공간들은 선생님이 지금 스마트 텃밭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사이트로 선생님이 여기다가 포탈을 다 해 놨어요. 그래서 지금 글자가 써져 있는 곳은 전부 다 다른 메타버스입니다. 근데 다른 메타버스에서 다시 돌아오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럴 때는 여기 뒤쪽에 뒤로 버튼 눌러 주시면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스마트 텃밭 만들기를 선생님이 좀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메타버스에서 스마트 텃밭을 어 계획하고 구현할 수 있을까에 약간 의문을 가지고 약간 제작을 하게 되었어요. 스마트 텃밭이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동으로 물을 준다든지 자동적으로 뭔가 내가 어 비료를 준다든지 식물의 다양한 상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스마트 텃밭을 만드는 건데요. 일단은 텃밭 자체의 정보 자체도 잘 알아야 되고 텃밭에 어떤 식물을 심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텃밭 설계 방법 익히기로 한번 따라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로 들어와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텃밭을 실내에다가 만들지 아니면은 실외에다가 만들지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실내 텃밭 채소와 실외 텃밭 채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숙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식물을 심을지 적어도 2가지 정도로 계획을 해서 텃밭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계절별 텃밭 채소가 있고요. 봄에 심는 이제 채소, 여름에 심는 채소, 가을에 심는 채소, 겨울에 심는 채소가 전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잘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텃밭을 설계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밑에 보시면은 동반 식물 텃밭 디자인이 예시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물을 심을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각 자라는 속도가 전부 다 다르고 그리고 또 심는 시기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인의 텃밭을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공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지금 현재 선생님이 알려주는 공간은요. 여러분들이 텃밭을 가꾸기 전에 필요한 것들을 숙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따가 텃밭을 설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그 와중에 조금 막힌다 생각이 들면은 다시 이쪽 공간으로 돌아와서 텃밭에 어떤 식물을 심을지와 텃밭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나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선생님 따라주면서 텃밭 설계 올리기가 있는데요. 텃밭 설계를 올리는 거는 선생님이 패들렛이라고 해요. 이거를 한번 F를 눌러보시면은 패들렛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연결을 해놨고요. 스마트 텃밭을 내가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가, 어떤 스마트 짓밭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그림을 올려주면 됩니다. 여기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면요. 여기 업로드 파일을 할 수가 있고요. 파일을 업로드하면은 이제 어떤 텃밭을 만들지에 대해서 그림 파일을 올려주시면 돼요. 그런데 그냥 지금 올려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올립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실까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텃밭 설계 그리기가 있어요. 지금 오류가 발생했는데요. 잠시만요. 다시. 지금 원래 구글 드로잉을 연결을 시켜놨는데요. 지금 연결이 지금 좀 이상해서 그냥 그림판 본인이 지금 소프트웨어가 그림판이 다 있을 겁니다. 그림판을 한번 실행을 시켜주시고요. 내가 네모를 클릭해 주시고 텃밭이 보통 네모나게 설정이 되니까요. 어떤 식물을 내가 네모를 클릭해서 구역들을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또 하나 또 만들어 주고 학교에 텃밭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안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일단은 내가 식물을 기르겠다고 계획을 하면은 이 식물들을 어떻게 공유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주변 친구들에게 같이 하는 것이면 이제 같이 공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무엇을 심을 것이고 이쪽엔 선생님은 이제 여기에는 텍스트로 해서 여기 텍스트 문양이 있거든요. 텍스트로 해서 여기에는 선생님은 당근을 심을 거고요. 당근을 심을 거고 당근은 겨울에, 가을에 심을 수가 있으니까 그전에는 곰 감자를 심을 수 있습니다. 당근, 감자를 심는 텃밭을 만들도록 할 거예요. 그럼 이 당근과 감자에는 이제 어떤 주기로 물을 줄 건지 그것도 다 식물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거는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물을 어떻게 주는가에 따라서 자동으로 물주기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이크로비트나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마이크로비트를 준비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어떻게 작동시켜야 할지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선생님이 이거는 여러분들이 물을 자동으로 줄 때 쓸 수 있는 코딩을 한번 짜 봤습니다. 그렇게 좀 이렇게 복잡해 보이지만 굉장히 쉽고요. 어 마이크로비트에서 이제 센서가 있고 모터가 존재를 하는데, 이 센서와 모터를, 센서 값을 바탕으로 모터를 작동시켜서 자동으로 물을 주는 겁니다. 일단은 코딩 해석을 해드리면은, 이거는 이제 토양 습도 센서의 수치를 확인을 하면서 그 수치를 통해서 물을 자동으로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지금 이 기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선생님이 가르치는 친구들이 만든 물 자동 주기 기계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쪽이 습도 센서가 있어요. 습도 센서가 꽂는 것이 있고, 이 습도를 확인을 해서 여기 숫자가 표시가 되고요. 숫자가 표시돼, 이 습도가 너무 낮다. 습도가 너무 낮으니까 뭐를 줘야 되냐? 물을 줘야 된다. 라고 판단이 들면은 여기 모터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모터가 작동을 해서 여기 물이 차 있죠? 물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쪽에는 수위 센서가 있어서 수위 센서가 물이 줄어들면은 부저를 울려서 소리를 내서 물을 채워야 한다고 사람에게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마이크로비트나 뭐 아두이노, 뭐 스크래치, 뭐 다양한 이제 블록 코딩 프로그램들이 존재를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을 해서 할지는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하지만 기초적으로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텃밭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자동으로 물을 주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또는 자동으로 비료를 주는 기능도 있고요. 영양제를 주는 기능도 넣을 수가 있고요. 또는 토양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하면 비료를 자동으로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이제 텃밭에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여기 메타버스에서 여러분들이 텃밭 설계 그리기를 구글 드로잉을 활용해서 여기 텃밭 설계를 올려주면 되는데요. 한번 시간을 가지고, 지금 구글 드로잉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 학생들도 있지만 작동이 안 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텃밭 설계한 것을 올려주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텃밭 설계 방법에서 다시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여기 다시 설계 방법 쪽으로 오셔서 어떤 식물을 내가 선택할 것인지부터 정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아까 감자하고 당근을 선택했는데요. 감자는 이쪽 여름이나 봄 감자, 봄에도 감자를 심을 수가 있고요. 당근은 이제 8월 정도에 심어서 한 11월 정도에, 11월 말 정도에 수확하는 그런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와 당근을 보통 많이 선택을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그 감자와 당근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봄에 이제 심는 식물이 있으면은 이제 가을에 심는다든지, 여름에 심으면 겨울에 심는다든지, 이렇게 시기별로 여러분들이 어떤 식물을 심을지에 대해서 먼저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텃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물 자동 주기 코딩을 보여준 이유는 이제 그 코딩을 여러분들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그 코딩을 하기 전에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예요. 물을 먼저 어떻게 줄 것인지, 습도가 토양의 상태에 따라서 언제 줄 것인지, 아니면은 영양제는 얼마만큼의 주기로 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본인의 텃밭 설계에 이제 작성을 해주시는 겁니다. 작성을 해서 선생님이 패들릿에 아까 올리는 곳에다가 이제 올려주시면 돼요. 아니면
그 텃밭 설계를 다 그리지 않아도 좋고요. 패들렛에 보시면은 텍스트로도 올릴 수가 있어요. 플러스를 눌러주시고 제목을 텃밭 설계라고 해줄게요. 텃밭 설계가 조금 약간 시간이 좀 걸리네요. 여기다가 내용을 여러 가지 넣을 수 있지만 여기 지금 텍스트로도 넣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은 봄에는 감자를 심을 거고요. 가을에는 당근을 심을 겁니다. 봄에는 감자를 심고 이제 가을에는 당근을 심고, 그런데 봄에는 감자, 당근을 심을 건데 이 감자나 당근에 물주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물주기는 이제 자동 물주기 시스템을 해보도록 할게요. 물주기 시스템. 그래서 설계를 어떤 방향으로 가냐? 아까 선생님이 알려줬던 게 뭐냐면요. 습도 센서, 습도가 낮아지면 모터가 작동해서 물을 준다입니다. 이렇게 설계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코딩도 진행을 하는 거고요. 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이것을 작동시킬 것인가, 어떤 조건에서 어떤 것을 동작시킬 것인가, 이러한 사고가 필요합니다. 물주기도 그렇고, 영양제 주기는 시간만 설정하면 되겠죠?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패들릿이 어딘지 모르신 친구들이 있으면 선생님 근처에 오시면 돼요. 선생님 근처에 오면은 텃밭 설계 올리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올릴 수가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스마트 텃밭을 이렇게 설계를 해서 올려주시면 되고요.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또 왼쪽에 이 기후 변화라던가 여러 가지 지구를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메타버스들이 여기에 제작이 되어 있어요. 지구의 날, 2022 지구의 날, 기후 에너지, 벚꽃 여행, 봄의 공원, 이런 것들을 메타버스를 다양하게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면 다양하게 체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1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너무 지금 내용이 많아서 굉장히 조금 서두른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저의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 다음으로 홍남초의 서시현 선생님께서 마저 이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남초등학교 교사 서시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스마트 화재 안전 교육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요. 수업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스마트 화재 안전 교육은 총 5차 시로 되어 있는 과정이고, 지금 이 시간을 빌어 선생님과 이제 학생들이 같이 할 부분은 마지막 5차 시가 됩니다. 그런데 무작정 5차 시만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 수업의 흐름을 잘 알지 못해서 이의 본질을 잘 느끼지 못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간략하게 PPT로 1차 시부터 4차 시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시에서 2차 시의 내용은 이제 화재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무작정 화재 상황 대응 및 안전 수칙을 먼저 익히기 전에 우리는 화재가 발생하는 원인, 즉 연소의 조건과 그리고 소화의 조건, 그리고
연소가 일어났을 때 발생하는 물질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화재 시 대응 방법 및 안전수칙을 익히고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VI 체험을 통해 실습까지 나가고자 하는 게 이 수업의 의도가 되겠습니다. 동기 유발에서는 이제 2022년 3월 울진군 산불 관련 뉴스와 약 6개월간 지속된 호주 산불 관련 뉴스를 통해서 화재의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학생 활동지를 이용해서 이제 불이 붙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연소의 정의가 무엇인지, 연소의 3요소를 이해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6학년 학생이라면 6학년 과학에 연소와 소화가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다면 좀 더 효율적인 그리고 효과가 있는 수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연소의 원리를 이용한 소화 방법을 보자면 결국 연소의 3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소화의 3가지 조건의 소화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소 물질을 제거하는 방법, 산소 차단, 그리고 온도를 낮추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각각 우리는 질식소화법, 냉각소화법, 제고소화법으로 부릅니다. 이제는 불이 났으면 가장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을 해볼 텐데 이 영상의 첫 화면이 지금 PPT에 보이는 화면입니다. 이 영상을 바로 틀기에 앞서서 바로 그 영상을 보게 된다면 아이들이 생각하는 시간을 뺐기 때문에 우리는 학생들에게 불이 났을 때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에 발문을 던지고 아이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들어본 뒤에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영상의 내용을 비교하면서 수업을 듣게 된다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재 진화 방법 알아보기입니다. 자, 소화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활동지를 통해서 한 번 더 복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화재 대피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어느 건물에든 화재 대피도는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관심이 없으면 안 보이듯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학교의 화재 대피도, 즉 피난 안내도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상기를 시켜보고 그리고 우리가 직접 화재 대피도를 그려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화재 대피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규칙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 살펴보듯이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요소들을 모두 고려해서 화재 대피도를 그리게 된다면 매우 복잡하고 아이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위치 표시, 꼭 들어가야 하는 기호, 대피 경로, 화살표를 이용해서 이 3가지만을 이용해서 화재 대피도를 그리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예시입니다. 이거는 이제 출처는 아산투데이인데 이 학생이 화재 대피도를 그린 것입니다. 이 대피도 예시를 보여준다면 아이들은 좀 더 손쉽게 어려움 없이 활동지에다가 화재 대피도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재 대피도를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패들릿을 이용해서 자신의 그림을 공유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자신들의 친구들의 그림을 보고 공유, 즉 공감을 할 수 있게 하트표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 밑에 댓글도 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우리 집 화재 대피도에서 하트표 하나, 그리고 너무 잘 그렸어요. 이런 피드백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더 흥미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 VR을 활용해서 화재 안전 수칙을 실습할 텐데요. 자,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직접 소화기 사용 실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진다면 아이들은 좀 더 효과적인 수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글 카드보드와 유튜브 컨텐츠를 활용한 간접 VR 체험과 오큘러스 VR 무료 컨텐츠를 이용해서 충분히 실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는 이제 화재 안전 퀴즈를 풀며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하게 되고요. 자, 3, 4차 시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스마트 간이 화재 경보기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왜 간이 화재 경보기를 만들어야 되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화재 경보기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그리고 화재 경보기 제작 및 코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화재 경보기의 중요성을 그대로 느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실험을 통해서 잘된 점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 칭찬하고 만약에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2022년 천안 차암초
화재 현장 대피 사례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보고 올바른 사례를 살펴보고 화재 대피가 잘 이루어진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재 경보기는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활동지를 통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화재 경보기가 꺼져 있을 때 얼마나 큰 위험이 도사리게 되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 보게 됩니다. 간이 화재 경보기의 이제 구조를 파악하게 되면 이 화재 경보기가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것들을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아두이노에 우리는 LED와 부저를 이용해서 경보음을 울려 화재 경보기의 작동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이것은 이제 화재 경보기 만들기의 코드인데 친구들이 처음부터 작성하기 힘들기 때문에 선생님이 코드에 들어갈 이런 후보들을 몇 개 보여주고 아이들이 하나씩 시행착오를 겪어서 만들어 본다면 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실험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아두이노를 통해서 화재 경보기 만든 것은 온도 센서를 이용해서 경보음이 울리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알코올 램프로 한번 실험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친구들이 그 온도 센서가 있는 부분을 손으로 움켜잡아서 화재 경보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가 만든 화재 경보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것을 영상을 찍어서 패들릿에 공유를 하고 친구들끼리 공감이 되는 부분은 하트를 눌러서, 그리고 댓글을 달아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볼 시간은 이제 5, 6차 시입니다. 메타버스로 배우는 화재 안전 교육인데요.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잘 많이 들어봤지만 이게 사실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특징 이해 그리고 접속을 해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화재 안전 교육관을 들러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화재 안전 체험관을 실습할 텐데요. 지금 선생님이 두 번째, 세 번째 화재 안전 교육관과 화재 안전 체험관은 메타버스에서 구성된 공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만의 메타버스 화재 안전 교육 공간 만들기인데 이것은 시간상 이번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4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지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앞에서 이세경 선생님께서 메타버스 만드는 원리랑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화재 예방 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오브젝트에 연동을 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나만의 교육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진행할 텐데요. 우리가 동기유발에서는 선생님 이거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로블록스와 마인크래프트입니다. 지금 선생님한 친구들도 굉장히 재밌게 즐기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의 특징이 뭔지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지만 선생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들은 가상세계 공간에서 우리가 상상했던 무엇이든지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학교에서도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게 되시는 곳이 마인크래프트 환경입니다. 이 마인크래프트 안에서 어떤 것을 하냐? 아까도 말했듯이 상상으로만 하던 것들을 우리는 가상현실에서 모든 것을 구축한다고 했죠. 그래서 지속 가능 도시를 만드는 기획을 했었는데요. 왼쪽에는 공주 신월초등학교 앞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굉장히 많은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육교를 설치하는 이런 해결책을 내놓았고요. 그 밑에는 홍성역 그리고 홍남초등학교를 메타버스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이곳에 있는 문제점을 메타버스에서 해결 방안을 마련해서 구축하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여러분들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메타버스 종류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 4가지를 선생님과 간략하게 한번 알아볼 텐데요. 증강현실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줄여서 말하면 AR이라고 합니다. 현실 공간 안에서 2D 또는 3D를 만든 가상물체를 겹쳐서 보여주는 방식인데요. 여러분들은 이거 예시 중에서 포켓몬고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켓몬고를 보시게 되면 배경화면은 현실일까요? 아니면 가상 공간일까요?
네, 그렇죠. 현실 공간이죠. 현실 공간 안에 가상의 물체, 즉 포켓몬이 있음으로 해서 겹쳐져 보여주는 형식입니다. 그 외에도 랜드스케이프라는 AR 우리 학습 도구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라이프 로깅입니다. 라이프라는 게 일상 속을 얘기하는 거고 로그는 이제 기록하다겠죠. 그래서 일상 속에서 경험과 정보를 기록하고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라이프 로깅이라는 단어는 어색할지 몰라도 밑에 보이는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이런 것들은 친숙하시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즐기고 있는 메타버스의 한 종류 라이프 로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웨어러블도 있겠죠. 애플워치라든지. 세 번째는 이제 거울 세계입니다. 현실 세계 모습을 사실적으로 반영하면서 정보 측면에 확장시킨 세계인데요. 대표적으로 구글 어스 아니면 네이버의 로드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것을 이용한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어플 중에서 우리가 직접 그 공간에 가지 않아도 360도 회전시켜서 그 실제 공간을 느낄 수 있는 즉 거울 세계를 이용한 기술이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가상현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줄여서 VR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AR이랑 친구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AR과 VR의 차이점은 뭐냐? AR은 현실이 조금이라도 반영되면 우리는 AR이라고 부르고 현실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우리는 VR이라고 부릅니다. 그 대표적으로 동물의 숲과 같은 비디오 게임이나 아까도 말했듯이 마인크래프트, 로블록스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제페토도 있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빠르게 설명은 했지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메타버스의 유형별 개념과 대표적 사례들을 바르게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증강현실은 개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중에 어디일까요? 선생님 대답 안 할게요. 답은 얘기 안 하고 나중에 다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프 로깅 또 한번 여러분들이 개념을 한번 연결시켜 볼까요? 자, 거울 세계도 한번 연결시켜 봅시다. 가상 세계도 연결해 봅시다. 그리고 각각의 개념에 따른 대표적 사례도 다 연결을 한번 머릿속으로라도 한번 연결해 봅시다. 아마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켰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본격적인 수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메타버스를 통해서 화재 안전 교육이랑 화재 안전 체험관을 실습을 해볼 텐데요. 아까 이세경 선생님께서 수업하신 그 잽 주소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도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일단 모였다가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2분만 더 기다리다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는 이제 스마트 스쿨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을 따라오시게 되면 이제 화재안전교육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문을 통해서 다른 공간을 이동해 볼게요. 자, 우리는 여기 화재안전교육관과 화재안전체험관 두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화재안전교육관에 먼저 들어가 볼 텐데요. 우리가 1차 시에서 4차 시까지 배운 내용을 화재안전교육관에서 이미지, 텍스트, 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복습하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재안전교육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친구들 여기 화재안전교육관으로 들어와 주세요. 네, 화재안전교육관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이미지 테스트 영상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들을 총 정리하고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선생님이 지금 여기 보시면 소화기 가까이 오면 화재안전 가이드라고 있습니다. F를 누르면 이미지가 이렇게 팝업이 되면서 여러분들의 배운 내용을 한 번 더 알아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 옆에 소화기 가까이 가면 소화기 사용법에 대한 정보가 뜹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F키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통해서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컴퓨터 오브젝트에 오시게 되면 여기에서는 안전교육 영상을 시청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F 버튼 눌러서 실행하면 불이 났을 때 유형에 대해서 영상으로 재밌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이트보드가 있습니다. 이 화이트보드는 화재 안전 표를 공모를 하는 곳인데요. F를 누르게 되면 패들렛이라는 사이트에 연동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표에 대해서 잘 모르실까 봐 선생님이 예시를 하나 해놓았습니다. 홍성초 5학년 3반 이세경 보이세요? 거기에 보면 16글자로 작성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16글자가 힘들다. 그러면 8글자로 충분히 하셔도 됩니다. 지나치게 강조해도 안 지나친 화재 안전. 시간상 여유 있다면 이렇게 글로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안전주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표를 만들어 보고 그 표를 업로드 하셔서 여기 친구들과 같이 공유하면 더 좋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친구들 의견이 좋은 거 있으면 하트표 누르고 거기 밑에 재밌어요 라든지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략 한 3분간만 여러분들이 화재안전교육관을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각 오브젝트에 있는 안전 체험에 대한 내용을 한번 공부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53분 되면 하살표를 따라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미리 여기서 대기해 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은 53분까지 한번 체험을 해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메타버스 안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면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과 친구가 이렇게 대면하지 않아도 좋은 질의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 2분 정도 남았으니까 2분 동안 여러분들이 충분히 실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험이 끝난 친구들은 지금 선생님 점프하고 있죠? 선생님 뒤에 일렬로 줄을 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영 학생이랑 미음미음 학생 뒤에 줄 서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선생님 따라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잽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 또 좋은 점은 이 한 공간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이 공간의 바닥을 또 긴급 화재 상황 때 어떻게 대처하고 대처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포털을 통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화재 안전 체험관으로 가겠습니다. 자, 선생님 따라서 이 문을 통해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선생님도 수업 시간에 앞에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친구들은 여기 책상에 앉아서 수업을 듣게 되게 되겠습니다. 여기 공간에서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여기 지금 강의를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생 모두 다 듣고 있는 것으로 전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책상에도 오브젝트가 다른 학습 내용이랑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메타버스 공간을 하실 때 이런 공간들, 이런 오브젝트들도 학습 내용을 배울 수 있게 전부 연동을 시켜주시면 좀 더 효율적인 수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기 F를 누르면 여러분들이 화재 안전과 관련돼서 이런 자료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따라서 오겠습니다. 옆에 교실로 와주세요.
네, 이 교실에 오게 되면 책상에 A, B, C, D이라는 편말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여러분들이 가까이 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F를 버튼 눌러서 실행이라는 게 뜨는데요. 이 각각의 A, B, C, D, E에는 화재 안전과 관련된 문제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A, B, C, D, E 중에 지금 시간상 다 할 수는 없으니까 2개만 선택하셔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만약 이 문제를 풀었는데 내가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편말이 사라지게 됩니다. 불조신 강조의 단은 몇 월인가요? 했을 때 이 질문은 좀 어렵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까 선생님이 책상에 화재 안전과 관련된 자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곳에 힌트가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은 그것을 참고해서 문제를 풀어봐도 좋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힌트는 여기 오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질문에 대한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 문제들은 이렇게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힌트를 주는 방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시 A로 가서 우리는 힌트를 통해서 알게 된 답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OX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지금 선생님 여기 보시면 OX 퀴즈로 이동한다는 포털이 보이시나요? 이 포털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여기에서 한 10문제 정도를 풀어볼 계획을 가졌으나 지금 시간 관계상 선생님이 3문제 정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틀린 친구들은 밖으로 나오게 되고요. 자, 이제 2번째 문제 내겠습니다.
자, 분말가루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건 정답은 O입니다. 지금 시간이 6시가 넘었기 때문에 OX 퀴즈는 여기까지 하고 게임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돌아가기 포탈로 들어가 주세요. 우리가 4시 30분부터 지금 6시까지 스마트 교육에 대해서 학교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해봤는데요.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가 준비한 것을 모두 발표하기에는 비교적 짧은 시간이었지만 선생님께서나 아니면 학생들이 잘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융합교육의 성공에 초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선생님과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 메타버스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이로써 융합교육 스팀 온 페스타의 모든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융합교육 스팀에 관심을 갖고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이 행사를 통해 다양한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자리가 되시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행사는 융합교육 스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만족도 조사 이벤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